일꾼의 요리사. 지영과 이현 왕이 공식적으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왕이 지영을 위해 대명사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조정이 큰 소동에 휩싸였다. 수건 강 씨는 이에 크게 분노했고 지영조차도 왕이 그런 행동을 할 줄 몰라 믿기 어려워했다. 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영은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 바쳤고 그 결과 왕은 지영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지영 역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서로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이다. 왕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수건 강 씨는 왕의 방에 있는 향로에 약을 몰래 넣었다. 그녀의 목적은 왕을 불편하게 만들어 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었다. 매번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왕은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에게는 왕을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지영의 등장으로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줄 몰랐다. 그날 밤 지영은 왕을 위해 간단한 야식을 준비해 바쳤다. 하지만 왕의 방에 음식을 가져갔을 때 왕의 병이 재발해 그는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부수고 모든 시녀를 내쫓았다. 그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크게 두려워했지만 지영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용감하게 남아 왕에게 음식을 가져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지영은 불쾌한 냄새를 감지했고 곧바로 이 냄새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지영은 음식을 내려놓고 향로를 확인하려 했지만 왕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왜 여기 들어왔느냐, 나가라. 내 무서운 모습을 네게 보이고 싶지 않다. 지영은 대답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가지도 않겠습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느낌인지 말해주세요. 왕은 말했다. 나도 잘 모른다. 가끔 이렇게 되는데 머리가 아프고 불쾌하고 환각까지 보인다. 지영은 걱정하며 말했다. 이런 증상은 분명히 중독된 사람의 증상입니다. 누군가가 왕께 이런 약을 몰래 쓰고 있는 게 아닐까요? 지영이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왕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품에 안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지영은 너무 놀라 당황하며 왕을 밀어냈지만 왕은 다시 그녀를 강제로 끌어당겨 키스했다. 화가 난 지영은 왕의 뺨을 때렸고 그제야 왕은 정신을 차렸다. 지영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왕은 마음 아파하며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울지 마라. 어쩐지 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지영은 왕이 약에 중독되어 이런 행동을 한 것임을 알고 그를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물 한 잔을 따라 왕 앞에 내밀며 말했다. 이것을 드세요. 정신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왕이 물잔을 잡으려 했지만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지영은 왕을 부축해 물을 마시게 했다. 물을 마신 후 왕은 점차 의식을 회복했다. 지영도 이를 알아차리고 급히 일어나 왕과 거리를 두었다. 이제 괜찮으신가요? 왕은 말했다. 정말 이상하다. 훨씬 나아졌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수건 강 씨를 찾았고 그녀가 내게 무언가를 맡게 하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녀를 수건으로 삼았지만 나와 그녀는 결코 동침한 적이 없다. 지영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그런 이야기를 왜 제게 하시는 건가요? 왕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오해할까봐 그렇다. 나와 수건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내가 신경 쓰는 건 너뿐이다. 앞으로 내가 발병할 때마다 내 곁에 있어줄 수 있겠나? 지영은 왕에게 그가 그런 상태가 된 이유를 말하려 했지만 그의 불쌍한 얼굴을 보고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지영이 침묵하자 왕은 걱정하며 말했다.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왕께서 밥을 적게 드신 것 같아 야식으로 요리를 준비했어요. 대명사신의 제안을 거절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저는 이미 공녀로 끌려갔을 거예요. 왕은 말했다. 내가 어찌 너를 내 곁에서 떠나게 할 수 있겠느냐. 조선과 백성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자를 칼로 찔러 죽였을 것이다. 그가 어찌 너에게 무례를 범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너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 내 허락 없이 절대 내 곁을 떠나지 마라. 알겠느냐? 지영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왕께서는 괜찮으실 건가요? 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다. 나는 네가 돌아오길 기다릴 것이다.
너는 나를 혼자 두고 가지 않을 거라 믿는다. 만약 네가 돌아올 수 없거나 길을 잃는다 해도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네가 어디에 있든 나는 너를 찾을 것이다. 너 없이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왕은 지영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까지 지영이 본 적 없는 가장 진실한 눈빛이었다. 지영의 마음은 살짝 흔들렸고 당황한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왕께서 제가 만든 요리를 드셔보시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요리예요. 지영이 음식을 가지러 일어서려 하자 왕이 그녀를 붙잡았다. 왕은 한 손으로 지영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올리며 말했다. 필요 없다. 네가 만든 요리는 모두 완벽하지만 너만 못하다. 오늘 나는 다른 것을 먹고 싶다. 그건 이 요리가 아니다. 왕은 말하며 지영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지영은 떨리며 피하려 했지만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자신을 책망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움직일 수 없는 거지? 오, 안 돼. 내 첫날 밤을 저에게 빼앗길 건가? 지영이 온갖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왕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지영은 눈을 감고 그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녹아들며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 깨어났을 때 눈을 뜨자마자 왕의 얼굴이 보였다. 왕은 여전히 그녀 곁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영은 눈을 감고 지난밤의 일을 떠올리며 부끄러워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우연히 수건강 씨와 마주쳤다. 수건강 씨는 전날 밤 왕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아 크게 화가 난 상태로 아침 일찍 왕의 방을 찾아왔다. 그런데 지영이 왕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지영을 노려보았다. 아마도 그녀는 지난밤 지영이 왕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녀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지영을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 그녀의 모든 계획은 지영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고 왕의 여인이자 황후가 되려는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이는 그녀의 지영에 대한 증오를 더욱 키웠다. 왕은 깨어나 지영이 곁에 없는 것을 보고 지난밤의 일을 떠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가 일어나 옷을 입으려 할 때 침대 위에 작은 핏자국을 발견했다. 그는 놀라며 말했다. 그녀의 첫 경험이었단 말인가? 지영, 너는 정말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왕은 승리자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그는 지영의 마음과 몸을 얻었고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서로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는 왕을 매우 행복하게 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영, 이번에는 너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발짝도 내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지난밤의 일들로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때 길겸의 목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아가씨, 어젯밤 어디 계셨던 거예요? 밤새 기다렸는데 안 보여서 아가씨 걱정에 잠도 못 잤어요? 지영은 당황하며 말했다. 아, 나 어제 잠이 안 와서 산책하다가 부엌에서 잠들었어. 길겸은 말했다. 하지만 어제 분명 아가씨가 왕께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걸 봤는데요. 요리하다가 잠드신 건가요? 왕께서 거기 계셨나요? 지영은 누가 들을까 두려워 급히 길겸의 입을 막으며 당부했다. 길겸, 어젯밤 내가 방에 없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만약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 알겠지? 길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혹시 아가씨와 왕께서 어젯밤 내내 함께 계셨던 건가요? 오, 세상에, 정말인가요? 어젯밤의 일 이후 왕은 지영에게 정식으로 명분을 부여할 것인가? 지영은 조선의 황후가 될 것인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